네, 아유, 우리 은주 언니 멀리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준비를 하는데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 애국자 여러분들이 또 오늘 모이시겠구나. 정말 또 오늘 오면서 감동적이었어요. 올 때 비가 엄청 쏟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쓰고 자리를 지키시는 애국자님들 덕분에 제가 오늘도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주 주말을 이렇게 대법원 앞을 지켜주시는 우리 애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뭐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이거는 뭐 장난이고 3시간, 4시간 걸려서 우리 은주 언니 몇 시간 걸려요? 3시간 걸려서 주말마다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대한민국에 정말 희망이 있구나.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지치지 말고 싸워보자. 그들이 지칠 때까지 끝까지 싸워보자.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잘 몰라도 우리 잘 오셨다고 한번 격려와 악수는 주먹 안수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잘 오셨어요. 네,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라에 여러 가지 어두운 소식이 들립니다. 홍수 때문에 아까운 생명이 또 이 세상을 떠나셨고요. 경제는 계속 바닥을 치고 있고 여러 가지 나라 안팎의 어두운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15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는 식을 줄 모르고 끊어질 줄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과 또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도 여러 변호사님들이 매주 평일날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10번 출구에서 부정선거 재검하라! 부정선거 재검하라! 네, 이렇게 구호를 외치시면서 지나가는 우리 시민과 또 대법원에서 퇴근하는 직원들을 향해 1시간 동안 집회를 하십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비롯한 애국 시민들이 매주 평일날 점심시간에 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데요. 대법관들 얼굴을 들고 합니다. 자기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걸고 김상환 대법관님 왜 재검표 안 하십니까? 이렇게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마 저들은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식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식어지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비 오는 날에도 그 비를 뚫고 사진전을 하시는 배너를 들고 4.15는 부정선거라고 알리는 애국자님도 계셨고요. 오늘도 전국에서 대전, 창원, 인천, 경기 곳곳, 서울까지 곳곳에서 부정선거를 알리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힘내십시다. 힘내서 싸우십시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공동대표 맡고 있는 김수진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라가 너무나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어떤 국민은 부동산 대책 때문에 온 재산을 날리고 길바닥으로 나앉아 앉게 생겨서 또 오늘도 서울에서 집회가 있고 어떤 분은 원전 때문에 어떤 분은 안보 때문에 어떤 분은 외교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가 아우성 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면 4.15 부정선거를 먼저 밝혀내고 알리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4.15 부정선거 밝혀지면요 그들의 불법이 온천에 드러나기 때문에 무능하고 악하고 아마추어인 그 정권이 이 나라를 더 이상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부정선거를 온 국민이 할 때까지 그리고 이 부정선거를 만들고 조작한 악한 그들이 거기서 내려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합시다.
외치고 우리 민경욱 대표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4.15는 부정선거 원천 무효! 원천 무효! 4.15는 부정선거 불법 국회! 불법 국회! 불법으로 자리를 차지한 자들이 지금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에 맨 앞서 싸우시는 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우리 상임대표이신 민경욱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비가 이제 오락가락했죠. 굉장히 큰 비가 내렸습니다. 아까 김수진 대표랑 차를 타고 오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 다 사람들 앉아 계신 거 사실 오면서 몇 분이나 계실까 걱정을 했었는데 앉아 계시는 거 보고 김수진 대표가 눈물이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일주일마다 올라오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해 주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에 관련해서는 그거 다 쓸데없는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니까 그렇게 마음에서 씻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이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잘못됐다고 제가 이 앞에서 소리를 치는 이유에는 그 모든 것을 바로잡아서 민주주의를 바로잡아서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밖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 제가 혹시나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제가 얘기하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갖고 그렇게 주장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우파에서 지난 선거 기간에 선거할 때 뭐가 잘못됐나 하고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했던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향기 목사님, 서향기 대표님께서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죠. 뭐 공선협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우리 우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선거 기간 내내 우리의 감시 활동을 방해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시민의 눈입니다. 시민의 눈을 자처한 좌파 선거 관리 이른바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에는 우리들이 참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들어가려고 하면은 들어오지 못하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받는 어떤 뭐 대표 참관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우파가 들어가려고 하면 우파들은 금방 마감을 시켜요. 마감을 시켜서 우리가 응시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장인애들은 길게 시간을 늘려서 자기네들이 대표 참관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였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문익환 목사의 아들 문성근입니다. 예, 문성근이 만든 게 시민의 눈이에요. 시민의 눈이 지난 탄핵 국면에 중앙선관위를 찾아가 가지고 프로그램 소스를 다 털어라, 우리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 과정에 있었던 일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개표기,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시민의 눈이라는 단체의 프로그래머가 들어가서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리는 대신 조혜주가 그 비밀을 갖고 들어가서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그 덕택에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그 사람은 우리 조혜주를 어디다 집어넣느냐? 평생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축구팀에서 선수를 하던 사람을 우리 축구팀과 다른 축구팀이 경기를 하는데 거기 심판으로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으로 앉힌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보궐선거의 부정,
지방선거의 부정, 지난 4.15 선거의 부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서 막으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자기네들의 목숨 걸고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과정에서 조혜주를 억지로 앉혔습니다. 왜냐? 앉히지 않으면 문재인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께서 표를 주셨듯이 우리가 과반을 차지했다고 생각합시다. 그게 맞는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문재인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살아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게 무섭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칩니다. 시민의 눈은 너희들이 눈으로 본 것을 당장 실토하라! 이 나쁜 사람들, 자기네들이 선거가 잘못되는지를 살피겠다고 맨눈으로 살피겠다고 들어가서 수만 명이 돈을 받고 거기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민의 눈으로서 작용하면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기는커녕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에 부역을 했습니다. 옆에 지금 양심이 있다면 좌파 그 시민의 눈의 일원, 시민단체의 일원이었던 시민의 눈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양심 고백을 하세요. 왜 우파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하고 자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시민의 눈입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 선관에 있는 사람들이 프리패스를 하도록 해줬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봤는지 여러분들이 맨눈으로 살핀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러운 일이 하나도 없었는지를 이야기할 것을 제가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임대차 관련법이 이틀 만에 통과됐습니다. 제가 있었던 부동산과 관련된 이 국토교통위원회의 회의도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죠. 그 마스크로 가렸지만 마스크로 가리고 김현미 장관이 웃는 얼굴 잘 보셨을 겁니다. 그 오만한 얼굴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법사위에 올라갔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도 그 법이 어떻게 됐는지 그 소위원회에서 법률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거쳤나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여당 의원을 뽑은 거죠. 윤호중 앉아서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통과했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제일 뒤에 앉아있던 김태년 원내 총무, 원내 대표가 손짓을 이렇게 하며 그 오만한 얼굴로 치하를 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180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이런 짓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선거에 의해서 뽑혔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했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일부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헌법적인 권리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매일 올라와서 우리들이 여기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지만 그들이 우리의 표를 도둑질해 가서 도적질한 거기에 있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도적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당선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일 선거로 보면 우리가 124석, 그들이 123석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대로 나갔다면 우리가 과반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통과를 시키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며 가운데 텔레비전에서 수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그런 게 나왔을 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판대소하는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 앞에 이재정 의원을 비롯한 최강욱 등 웃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얼굴들을 우리 계속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야드 바셴이라고 히브리어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지난 홀로코스트에서 숨진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기억해서 그들의 영혼을 달래주자. 또 그들을 가스실에 내몬 그 살인마들의 이름을 기억해서 반드시 복수를 하자. 그런 것이 야드 바셴입니다. 우리도 그들의 이름을 또 그 얼굴들을 잘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천국제공항 사태를 인국공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제 집에서도 제 지역구에서도 가까운 곳인데 그렇게 밤을 새면서 토익 점수 좀 올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꿈의 신의 직장 인천국제공항을, 거기에 있었던 임시직들을 대통령의 한마디로 모두 정식 직원으로 해버렸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불공평하다,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입니다. 여러분, 공평했습니까? 불공평했죠. 그걸 우리들은 입시 혹은 입사 비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감히 이번 21대 총선, 4월 15일에 치러졌던 21대 총선을 국회의원 채용 비리 사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채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선거를 통해서 채용이 되는데 거기에 비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고, 지난 3월 15일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에 오랜만에 나타난 비리 사건입니다. 이걸 이 선거가 아니고 차라리 채용 비리 사건이라면 여러분들 더 많이 모였을 거예요. 자, 미국의 정치학자가 얘기했습니다. 한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인구의 3.5%가 지속적으로 저항운동을 펼치면은 그 지도체제가 바뀌더라. 쉬운 말로 얘기하면 3.5%가 모여서 오랫동안 데모를 하면은 대통령이 바뀌더라, 정권이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3.5%를 여러분들 힘들까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175만 명입니다. 175만 명이 지금 107일, 오늘이 108일째입니다. 108일째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175만 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싸우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축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75만 명에 조금 모자라네요. 그러니까 170, 한 3만 명쯤 되는 것 같은데 2만 명을 우리가 더 모으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 이번 4.15 부정선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한 2만 명쯤 더 모일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비가 쏟아지고 아까 온 세상이 칠흑같이 까맣게 될 정도로 인천도 2차례 비가 쏟아졌었습니다. 그래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모여주셨어요. 이전과 똑같이 모여주셨습니다. 다음엔 한 2만 명쯤 더 데리고 이쪽에 나오면은 누구를 바꿀 수 있다? 예, 문재인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탄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기 탄핵이라고 믿습니다. 사기 탄핵으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뭐다? 사기 대통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4월 15일 날 있었던 제21대 총선, 사기였다, 잘못된 선거였다라는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총선도 사기 선거였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보호법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 내용도 그렇지만 이자들이 정말 정신없게 날치기로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걸 보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통탄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21대 총선은 사기 총선이었고, 그러므로 21대 총선을 통해 선출됐다고 주장하는 저들 21대 국회의원들이 만든 모든 입법 활동은 사기다!
그러므로 모두 무효가 돼야 함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일이 있죠. 오는 8월 15일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모여야 하느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돼야 하니 8.15 때는 하루만 광화문에 가서 모이자 이런 말이 있고, 거기와 결이 다르니 우리는 따로 이쪽에서 모이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숙고해서 완전히 결정된 다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또 저 할 것 없이 매일 저녁, 이제 8월 15일까지 매일 저녁 저 뒤에 10번 출구에서 여기 있는 변호사들, 또 대법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검표를 실시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우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박수를 보내주시고, 지나가다가 혹시 차를 타고 지나가시게 되면은 빵빵하고 경적으로라도 응원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외쳐야 하는 구호들 많은데요. 우리가 사기 탄핵, 문재인 사기 대통령 예고 말씀드렸고, 제가 문재인 그러면 퇴진, 재검표 실시 이렇게 몇 번 해보죠. 문재인 퇴진! 재검표 실시! 문재인 퇴진! 재검표 실시! 문재인 퇴진! 재검표 실시! 그렇게 외쳐주시면, 175만 명이 외쳐주신다면 그 목소리가 저기 문재인이 앉아있는, 방을 빼야 하는 문재인이 앉아있는 청와대까지 울려 퍼질 것이며 전 세계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곧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운명이 풍전도의 위기에 처했다. 애국 시민이여 총 골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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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즉각 재검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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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애국 시민이여 대동 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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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번 순서는 또 우리 변호사님들, 또 재미있는 우리 또 이봉규 대표님 올라오셔서 토크쇼 갖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봉규 대표님, 민경욱 상임대표님, 도태우 변호사님, 박주현 변호사님, 유승수 변호사님, 이분들은 모두 국토본의 공동대표이십니다. 무대로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하나가. 아이고, 진짜 비 오는 날 이렇게 포기를 안 하시니까, 아까 민경욱 대표가 에리카 체노스 그 정치학자 얘기 들으셨죠? 포기하지 않으면 3.5%, 175만 명인데, 그게 어디서 이론 나왔냐면 바닷물 이론이래요. 바닷물이 상하지 않는 것은 3.5%의 소금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16년간 반정부 집회, 여러분 같은 이런 집회를 연구했더니 비폭력 운동이 다 뒤집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뒤집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애국가를 4절까지 이렇게 부르면서 새삼 느낀 건데, 3절에 소절이 뭐죠? 가을 하늘 공활한데. 가을 하늘. 야, 이건 저는 갑자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8.15 날 가을 하늘에 8.15 이후에 끝났어! 가을 하늘에 철퇴받는다. 네, 한 놈씩만, 이 부정선거에서 제일 철퇴 맞을 놈, 우리 민경욱 대표부터 한 놈씩만 내주세요. 문재인! 끝났어! 자, 이유는요? 이유를 대셔야지. 아, 이유요? 예, 아니, 예. 넉 놓고 있어. 아니, 저 뒷분한테 여쭤보신 줄 아니, 알았어요. 예, 상임대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자기네들이 이기지 않았으면 가장 큰 위험에 처했을 사람, 다음에 이번에 자기네들이 이김으로 해서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름 외치면 끝났어. 함성 외치는 겁니다. 문재인 끝났어. 자, 윤승수 변호사가 옆에 있는데 한 놈만 패. 문재인 빼고. 저는 어떤 놈이 제일 나빠? 뭐 아직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대법관 하겠습니다. 대법관. 자, 대법관 여러분, 아직 끝났다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대법관들이 본인이 해야 될 재판을 안 하고 재검표를 계속 미룬다면 8.15 이후에 분명히 끝날 것입니다. 대법관 끝났어. 대법관 끝났어. 자, 박주현 변호사 한 놈만 패. 저는 이성윤 하겠습니다. 중앙지검장.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 역사를 가장 더럽힌 사람으로 작금의 불법을 방치하고 수사를 하지 아니한 죄, 그 누구보다 크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일 큽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성윤 끝났어. 이제 내가 끝난 것 같은데. 8월 4일날 중앙지검에 조사받으러 가는데, 야, 그렇게 여기서 얘기하면 내가 끝나잖아. 나 아주 죽었네 그냥. 부정선거 제가 이거 외쳤다고 선거 방해죄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에 8월 4일날 불려가는데, 거기 중앙지검장이 누구죠? 이성윤. 내가 끝났네. 박주현 변호사 때문에 내가 끝났어. 자, 도태우 변호사 한 놈만 패봐. 저는 중국 공산당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파티. 잠깐만, 걔네는 한 놈이 아니라 수억 명인데 어떻게? 법인격으로는 하나입니다. 네, 중국 공산당 양정철과 당교 협약을 체결하고 이 부정선거에 깊이 주도한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지만 나라를 통째 팔아먹은 매국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외칩니다. 중국 공산당 끝났어!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끝났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전쟁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트럼프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틱톡 한 5학년 이상은 모른다. 눈만 뻑뻑뻑뻑 뜨네. 틱톡이 동영상 유튜브 같은 거예요. 중국 거예요. 근데 틱톡 8월 1일부터 사용 금지 조치 내렸습니다. 휴선 총영사관 폐쇄시켰어.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인데요. 폼페이오가 중국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프랑켄슈타인, 괴물을 키웠는데 괴물이 서방 세대를 잡아먹고 있다. 전쟁 선포했습니다. 중국 도태우 변호사 중요한 거 지적했는데 중국 공산당 끝났어. 누가 끝내? 트럼프가 끝내고 미국에서 끝내요. 미국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 요번에 또 오늘 나온 뉴스가 이인영이한테, 통일부한테 모든 행동 즉각 중지하라. 꼼짝 마라. 이게 어디서 미국도 아니야. 유엔이 어디에? 유엔이 전 세계 다 가입한 국제기구 아니에요. 거기서 한국 통일부 즉각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꼼짝 마라. 자, 유승수 변호사 왜 그러겠어? 왜 유엔에서 그런 조치했겠어? 자, 유엔에서 그런 조치를 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북한이 바로 세계의 적이고,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통일부 장관의 행위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북 전단을 열심히 날리면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서 북한 정권의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탄압하는 통일부 장관 이인영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자, 얘도 보냅시다 그러면. 이인영 끝났어. 자, 민경욱 대표님, 네. 이게 다 끝났는데 예. 이게 우리 국민들은, 특히 여기 나오시는 우파 국민들은 진짜 언제 끝나냐? 8월 15일이면 끝나냐? 아니면 뭐 9월 달엔 끝나냐? 언제 끝나는 겁니까? 네, 여기 각오를 해주세요. 네, 변호사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마다 모여서 전략회의를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나온 이야기는 준비 서면을 우리가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너절한 변호사 사무실 하나 계약을 해서 이 연수구의 그 선관위에서 준비 서면에 대한 답변 서면을 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서면이 도착을 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그것을 검토하는 소송 절차는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선거가 끝난 지 며칠이라고 그랬죠? 오늘이 108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거가 시작된 이후에 선거와 관련된 소송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길게 갔던 소송이 118일입니다. 118일 만에 소송이 끝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108일인데 지금 소송을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 변호사님들이랑 같이 치르게 되는 이 소송은 역사적으로 아주 발악을 하면서 끝까지 소송을 하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하는 그런 기록적인 소송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는 지난 금목 요 사이에 그런 준비 서면을 갖고 만날 수 있는 날짜가 지정될 것이다. 그 날짜는 8월 말쯤으로 우리가 예상을 한다, 이런 예상을 해봤었는데 지난주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효과적인 방법은 이 사람들이 명예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스티스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자기가 대법관이에요. 판사만 해도 좋은데 부장판사 쭉쭉 올라가서 대법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대법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먹칠하고 자기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법원 앞에서 점심시간, 출퇴근 시간에 얼굴 사진 크게 들고 우리가 하고 있죠. 역사의 죄인이 되려느냐라는 그 캠페인을, 그 데모를, 우리가 1인 시위를 계속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우리 이봉규 대표께서 중앙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공직선거법인데요. 뭐 대단한 일 한 게 아닙니다. 사전선거에 문제가 많으니 본선거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사전선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너 잘못했다 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은 본선거 말고 사전선거 하세요 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같이 사전선거에 가서 먼저 선거를 했던 그 사람은 선거방해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끝났었는데 이건 이제 살았다, 이봉규는. 살았다로 한번 외쳐주시죠. 이봉규 살았다. 이경우 살았다! 주야 살았다! 윤승수 살았다! 태우 살았다! 여기 모든 북치는 아줌마아저씨들 살았다! 유튜버들 살았다! 유튜버 상임위원들 살았다! 여러 국민 여러분들 살았다! 헌법 1조 1항에 아까 뭐 대법관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저기 지금 손 흔들어 사니까 네, 박수하고 저기 손. 자, 5860 화이팅! 5860 크락션 한번 울려봐. 빠방 크랙션. 크락션 울리니까 손만. 아니야, 못 들었어요. 크락션 플리즈. 5860. 야, 5860. 경적 좀 올려주세요. 빵빵 5342
박수 함성! 대한민국 헌법 얘기하다가 저분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누가 주인이라고요? 국민이요. 아니 근데 뭐 대법관이 주인이 돼 이 나라는. 아닙니다. 안돼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주인 행세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집에 옆집 아저씨가 쳐들어와서 여러분들 그 방 빼라고 그러면 빼낼 거예요? 아니요. 안 되잖아. 여러분이 주인인데 왜 대법관이 주인 행세하고 왜 이성윤이가 주인 행세하고 양정철이가 왜 심부름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주인인데. 자 근데 여기 변호사 3명 있는데 실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실력들이 더럽게 없어가지고 세계 최고 실력. 아직까지 못 밝혀? 도태우 변호사 뭐 하는 거야 이거? 예, 아까 대표님이 언제 끝나냐고 참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우선 물리적으로 선거 날짜 소송을 제기한 후 180일 내에 소송을 종결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0일이면 민경욱 의원님 경우에 11월 2일쯤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계산됩니다. 그러면 법에 나오는 180일 규정에 따르면 올해 11월 2일 전에 소송 결론이 나야겠죠? 그런데 이것을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대법원이 훈시 규정이라고 해석하면서 이것을 어길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이때껏 180일을 넘겨 판결한 예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민경욱 의원님 등 25곳 후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절대 180일을 넘기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말고 조금 뜻을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마음이 조급합니다. 언제 끝나냐? 매주 나오기도 피곤하고 특히 매일 나오기는 더 피곤하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문학을 학부에서 전공했는데요. 유명한 소설의 이론이라는 공산주의자가 나중에 된 루카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소설 이론가로는 유명합니다. 그 사람 말이 길이 시작되자 소설은 끝났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소설에 방황하던 것이 새로운 길이 시작되자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 이 지루해 보이는 지쳐 보이는 투쟁의 끝이 언제냐? 대한민국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맞습니다. 이 투쟁의 끝은 자유민주 대한민국 자유통일을 향해 가는 새 역사가 시작되는 기념비적 지점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우리 산고를 좀 인내하며 견딥시다 여러분. 맞습니다. 민경욱 대표는 이거 부정선거 밝히는데 피해 재단에 피를 뿌리겠다고 그러고 박주현 변호사는 뼈를 묻겠다고 그랬지? 네네네 그렇습니다. 넌 뭐 묻을래? 저는 우리가 묻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야 되고 저들을 묻어버려야 됩니다. 쟤네들 다 묻어버립시다! 자, 박주현 변호사. 네네. 아니 12월 2일까지 나왔어요. 네. 12월 2일까지 언제 끝내는 거야? 아 저는 왜 아니 얘네들 날짜를 왜 안 잡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번에 변호사들이 시원찮아서 아니, 왜 그래? 이번에 민경욱 의원님한테 걸려서 그래요. 왜 그러냐? 종래에는 아까 민경욱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18일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계속 끊으냐? 너무 많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까자마자 정권 내려와야 되고 국회 내려와야 되고 저 누가 임명했습니까? 김병수? 문재인이 임명했죠. 내려와야 되고 이상윤이 누가 임명했죠? 문재인! 다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또 한번 그 제안을 하겠습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272만 표입니다.
272만 표인데 그게 등기번호 4월 10일 1일부터 4월 11일 마지막까지 등기번호가 다 있어요. 그거를 전수조사를 딱 하면 민경호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인천 연수울 등기번호 다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아예 다 밝혀냅시다. 그럽시다. 전수조사를 하면 그 경유지가 이상한 곳들이 있고 소요 시간이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발신지와 수신지가 또 같은 데가 있어요. 경유지를 여러 군데 가는 데도 있어요. 이런 특이한 점을 다 분류하고 민경호 의원님 분당을 도봉을 이런 우리 후보자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한 그 지역구의 관내 사전투표 그 투표지를 모두 정리를 하면 우리 저기 검사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저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등기 까면 우리가 깔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 안 받고 깔 수 있는 예, 거예요? 272만 개 정도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여기 한 10,000명이 계시면은 10,000명이 300표씩 하면은 300만 표잖아요. 그거 등기번호 추적 다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수사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쟤들이 그냥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잠깐만. 고급택시 아저씨 화이팅! 이싸움 화이팅! 크락션! 서울 개인 모범택시 크락션 올려주세요. 크락션 올려주세요. 잘 못. 크락션! 와! 자 이제 택시 기사분도 다 우리 편이고 국민들 다 우리 편이야 이제. 끝났어! 야, 저분 참 대단하신 분이네. 모범 택시 분들 모범적이신 시민이시네. 자, 잊어버렸잖아 이거. 뭐 할래? 모범 택시 기사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그래도 중권대들은 너무 표? 표 깔 수 있는 거? 아니 그거 등기를 그러면 우리 4.15 부정선거 변호사 연대가 몇 명이에요? 제가 한 50명 정도. 50명. 50명이 달라붙어서 등기 다 까면 깔 수 있는 거죠? 아니요, 국민이 가져야 됩니다. 국민이 같이 가주세요. 야, 여기서 또 국민한테 미루면 돼. 밤새 그래도 우리가 깐다고 그래야지. 나눠서 하자는 취지죠. 나눠서 맞아요. 아니,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집계를 항목 분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올려가지고 명확히 구별돼서 우리가 관내 사전투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바로 알릴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가 문제라는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트럼프한테 대한민국에 이런 부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함성 이게 이제 굉장히 끈질기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더 끈질긴 사람들이 누구야? 쟤네들이야. 여기 또 좋아. 오토바이야 KT 서비스 박수! 좋아요, 오토바이. 아니 그런데 자꾸 까먹네 이거. 아니 그런데 그러면 질기기가 오케이. 저쪽이 더 질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네네. 했을까? 우리가 함성만 올려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요. 특히 교포들이 더 애국자들이거든요. 왜냐면 그립잖아 조국이. 근데 부정선거를 이렇게 외치는데 쟤들은 재검표 날짜도 안 잡고 길이 안 보이니까 교포들이요 열받아서 아주 돌아가시려고 그래. 그러면서 당신들 뭔가 4.19처럼 뭘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비폭력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유승수 변호사,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거야? 어디까지 해야 돼? 함성으로 끝나는 거야? 아니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박주현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길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들이 보고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재검표를 미루는 것 그 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칠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끝날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 8월 15일까지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지 않고 계속 재검표를 미루는 그 한 가지 길만을 간다면
끝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대법관이 끝나고 선관위가 끝나고 문재인이 끝나고 부정선거를 획책한 세력들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당장 어떠한 식의 들어엎자,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단 하나의 길, 재검표를 미루는 길만을 향해 가고 있는 대법원이 그 종말이 어떨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처럼 그리고 또 내일처럼 그리고 겨울이 와도 내년 여름이 와도 이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자, 이기용 대표. 예, 그런데 그런 질문은 점잖은 유승수 변호사 또 법을 아는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총칼을 들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 민경호 상임대표에게 예, 묻습니다. 정치인이 제가 답을 해야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5 부정선거에 맞서 싸운 4.19 정신을 받들어 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저항권을 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의 3대 대통령 제퍼슨 대통령이 했던 말을 여러분과 함께 외치고자 합니다. 제가 하면 따라해 주세요.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이 사람들이 계속 끌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뒤집어 봅시다. 요 뒤에는요 젊은 우붕이들이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저 꼰대들은 여기 억울하겠다, 꼰대라고 그래서 중꼰대와 상꼰대들은 여기서 물러가는데 마지막으로 한 명씩, 자 우리 파도 5번 갑니다. 5번 구호 하나 외치면서 파도하는데 이번 파도는 이렇게 합시다. 지난번 파도가 약간 좀 어설퍼. 이번에 제대로 가는데, 아니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자면 파도 하나 제대로 못 가서 저항권 발동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산이가 지금 피고 있잖아. 자기 차례 때 우산을 한번 끄면서 일어나. 우산 끄고 일어나요. 우산 끄고 그 다음에 조금 간 다음에 다시 우산 피기. 못 알아듣네. 에이씨. 이래가지고 뒤집어 없겠냐? 우산을 자기 차례 때 한번 끄자니까 끄고 일어났다가 앉을 때 다시 피란 말이야. 알았죠? 네! 갑니다. 연습 아니야. 실전이다, 실전. 자, 박주현 변호사부터 구호 외쳐. 파도 갑니다. 파도 구호. 문재인은 퇴진하라. 야, 꼽다가 오케이. 잠깐 써. 자, 우선 다 꺼봐. 그럼 우선 다 꺼봐. 일단 다 꺼봐. 다 끄세요. 자기 차례 때 키면서 일어납시다. 그건 하겠지. 야, 박자들 더럽게 못 맞추네.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제 제대로 갑니다. 제대로 유승수 변호사. 자, 구호 외쳐. 키면서 대법원은 외쳐. 원칙대로 재검표하라. 민경 대표 맨 마지막에 해주시고, 자 도태우 변호사, 박자가 안 맞으니까 저 박자 맞추는 방법 좀 가르쳐 줘봐.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표를 실시하라. 아이, 멋진데요? 잘하셨습니다. 저 끝까지. 자, 제가 외치겠습니다. 분노하고 조직하고 소리치라! 이 정도 가지고 안 돼. 여기 딱 한 사람 합격이다. 이번 성함 누구라고 그랬지? 김은주. 김은주에게 박수! 이 사람이 김은주야. 이 사람이 내가 김은주다. 여러분들 전 내가 이봉규다 하고, 아이 소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 청와대까지는커녕 대법원도 못 듣겠다. 아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자 10초간 함성 지르고 물러갑니다. 젊은 우붕이한테 마이크 넘깁니다. 마지막으로 다 쏟아내. 어저께 짜장면 먹은 사람 짜장면 쏟아내고 갈치조림 먹은 사람 갈치조림 다 쏟아내는 거야. 위장자 다 뽑아내. 그래야 나라를 지킬 거 아니야. 김은주처럼 좀 해봐 진짜. 내가 김은주다. 자 분노하라.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즐겁게 우리 승리를 쟁취합시다. 우리는 이깁니다, 여러분.